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수술 후 건강 상태를 놓고 지금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대표가 언제쯤 퇴원할지 이런 부분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계속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면 우리나라에서 누구에 못지않은 공인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명인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가 심각할 경우 병원 측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수술 이틀이 지났어야, 이틀째인 지난 4일에서야 담당 집도의가 와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죠. 질의응답도 없었고요. 왜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대표 측에서 요구를 했을까?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간히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 대표의 상세와 관련한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최초 상처 정도를 생각해서 지금쯤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집도의인 서울대학교 병원 민성기 교수 최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왼쪽 목에 1.4cm 자상을 입었는데 수술 후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수술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렸다. 수술 첫날은 합병증 등의 우려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하루 있다가 일반 VIP 병동으로서 옮겨서 지금 회복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 교수가 물론 구체적인 상처 부위를 설명했지만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수술은 어려웠지만 잘 끝났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민 교수는 또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부산대학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특히 민 교수가 어려운 수술이어서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부산대병원은 이를 잘못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위험한 수술이었다는 민 교수의 말도 100% 액면 그대로 믿어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가족이 원했고 또 권칠성 수석부대변인이 서울대병원 측과 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넘겨줘 상태를 얘기해 줬을 뿐이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는 가족들의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동의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 대표의 부상 부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팩트로 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1.4cm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의 뇌신경, 식도, 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봉합은 9mm 길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의 피습 직후부터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위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팩트로 보입니다. 당장 피습 직후 지혈을 했던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피습 후 상처를 세게 눌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식도 또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건 초기 정부 테러종합상황실이 관계 부처에 공유한 문자 메시지는 출혈량은 적은 상태, 목 부위 1cm 열상, 경상 추정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곧바로 인근 공터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응급처치 후 다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죠. 피습 후 서울대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무려 5시간 18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그 후 30여 분이 지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떤 응급조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부산에서 서울로 전원할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상처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말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된 팩트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직후에 민주당 권칠성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다.
의료진에 따르면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된다 이 부분은 부산대병원에서도 전원 전에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로 전원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출혈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인 3일 민주당 5호 영입인사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부산시 의사회의 반박 한마디로 탄핵당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그렇게 위중한 상태였으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었어야 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반 운송편으로 서울로 이송됐어야 했다.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참고로 사설 구급차의 경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면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수술 이튿날인 지난 3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4일부터는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간단한 대화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 대표의 현재 상태가 그리 만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병원 측의 얘기와는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그것도 지도자급이고 대통령을 꿈꾸고 거기에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라면 웬만하면 건강 문제에 대해서만 오히려 과장해서라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상식입니다. 정치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건강 문제는 상대방으로부터 금방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마타도로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계속 이 대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유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안정 속에 회복 치료에 전념해달라는 병원 측의 당부에 잘 따르고 있다. 차도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퇴원 여부 등은 병원이 언급한 적도 없고 수술이 지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퇴원을 하고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이다. 이 대표가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병상에서 당무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도 추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오늘 국민의힘 입당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설 정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패 역할만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는 발언들입니다. 어쨌거나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병 의사를 전달했지만 면회를 사양했습니다. 지금 면회를 받을 정도로 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외부에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귀 아래부터 얼굴 오른쪽 턱 바로 윗부분까지 총 길이 11cm에 깊이는 최소 1cm에서 최고 3cm까지 그 정도에 달하는 카트칼로 그 정도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걸어서 인근 바로 옆에 있기는 있었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국소마취로 수술한 후 9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대전은요 이 말이었죠.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과장하는 걸까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의 자상이고 이재명 대표는 목의 자상이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상처의 깊이나 크기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위험했던 상황이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과장 발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동의하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찍 퇴원하기 싫다 이걸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일찍 퇴원하기 싫을까? 지금 당내 사정은 이낙연 대표 내일 모레 11일 날 탈당 및 창당 선언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조만간 탈당을 결행할 조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퇴원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말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퇴원하는 순간 사퇴 요구만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꼴을 보기보다는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계속 나가면 반대 진영의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헬기 이송 논란이 지금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각급 지방병원에서 나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켜달라, 그것도 공짜로 이송시켜달라, 이런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 와중에 며칠 있다가 퇴원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오롯이 이 대표가 짊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입원해 있으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고 헬기로 이송할 정도로 위독했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특혜 전원의 정당성을 몸으로 입증하겠다는 시도가 아닐까, 뭐 이런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였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의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형사 34부 강규태 판사 오늘 돌연 사표를 던졌다고 조금 전에 JTBS에서 보도를 했는데, 설마 그렇다고 이 대표 내일 당장 퇴원하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판사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총력전에 나선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위정교사,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재명 측이나 검찰 측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공판을 연기해버렸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려면 진단서도 제출하고 이런저런 정빙 서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도 없이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공판을 연기해버린 것입니다. 위정교사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가능한 재판이 위정교사와 선거법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사람은 자의적으로 공판을 연기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사표를 던지면서 지금 그 두 사건에 대한 총선전 1심 선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가족만 면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전화로 당무 지시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그 사실조차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입인사 어제도 발표했죠. 영입인사를 발표하는 것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대표 결재는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병실에 있을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을 정도의 자상을 입었는데도 9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입원하고 있는데 민주당 설명대로라면 아직은 퇴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대병원, 굳이 서울대병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빅5 대학병원, 이런 병원들 입원실 잡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입원이 안 되니까 심지어 중증 암 환자들까지도 병원 외부에 옵스텔이나 이런 곳에 숙박시설을 구해놓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대표가 언제까지 입원해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 퇴원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병실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면 누군지 모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을 경우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는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피습 사태를 빌미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떠날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지역구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죠. 마침 방탄복이 필요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역구를 내어주겠다고 하니 덥석 받아든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계양을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하간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자꾸 뭔가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질의응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서 의구심을 해소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진단서 왜 공개 못합니까? 진단서도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라고 쓸데없는 기사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 유튜브에서는 피습 당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대표를 찌른 것은 흉기가 아니라 잼잼밴드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잼잼밴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잼잼 자원봉사단,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흔드는 조그만 깃발입니다. 나무 젓가락 정도 길이의 나무도 꽂혀 있죠. 깃발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건데 그 작은 깃발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찌른 것은 그 잼잼 밴드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흉기로 피습당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습니다. 근데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용의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분명 흉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흉기에 찔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왼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대표 주변에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번 피습 사건도 자꾸만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일로 예정된 부산경찰청의 발표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의혹들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